인생은 결국 돌아올 곳을 찾는 여정이며 저에게 그곳은 한국입니다. 오늘 저는 제 딸에게 진실을 말했습니다. 6년 전 라트비아의 어두운 겨울, 저는 단 하루 만난 한국 남자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이었죠. 그런데 딸이 그린 그림 한 장이 서울로 건너갔고 제 앞에 다시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재회가 축복일지 아니면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일지 알 수 없었죠.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 앞에서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이 순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일제 야나입니다. 지금은 라트비아 리가의 작은 예술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고 있지만 20대 시절 제 이름은 유럽 패션계에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밀라노, 파리, 런던. 저는 그 화려한 무대 위를 걸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지금 제 삶은 조용합니다. 학교 복도를 걷다 보면 학생들이 제 과거를 전혀 모른다는 게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저 키가 크고 말이 적은 미술 선생님일 뿐이죠. 화려했던 과거는 오래된 앨범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10년 전 저는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리가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던 남자였어요.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아이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결국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5곳이나 다녔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어요. 임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난소 기능이 평균 이하예요. 남편은 처음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꼈죠. 저녁 식탁은 점점 조용해졌고 주말이면 각자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혼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남편이 말했어요. 미안해, 야나. 나도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이혼 후 저는 교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모델 일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없었고 새로운 삶이 필요했으니까요. 리가 예술고등학교에서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저는 주저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림을 가르치는 일은 생각보다 평온했습니다. 캠퍼스 위에 물감을 칠하고 색을 섞고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안에서 저는 제 자신을 다시 채워갔죠. 빈 캠퍼스처럼 텅 비었던 제 마음도 조금씩 색을 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리가의 겨울은 깁니다. 오후 3시면 벌써 어둠이 내려앉고 거리는 눈으로 뒤덮이죠. 저는 혼자 아파트로 돌아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전화로 물으셨어요. 야나, 괜찮니? 저는 대답했죠. 네,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18년 12월 리가에서 발트 패션 위크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미 모델 일을 그만둔 상태였지만 행사 주최 측에서 무대 뒤 코디네이터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했어요. 옛 동료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행사장은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델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디자이너들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사진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죠. 저는 그 속에서 옷을 정리하고 액세서리를 챙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온 에이전시 팀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서울의 대형 모델 에이전시 소속이었고 유럽 모델들과의 계약을 논의하러 온 거였어요. 통역사와 함께 3명의 남자가 들어왔는데 그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정우현.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조용히 뒤에 서서 모델들의 워킹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리허설이 끝난 후 그가 제게
영어였지만 억양이 독특했어요. 한국식 영어 발음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사실 저희가 내일 일정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는 정중했습니다. 말투도 태도도 모든 게 조심스러웠죠. 우리는 행사장 한쪽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업무 이야기였어요. 모델 계약 조건, 스케줄, 비용 같은 것들이었죠. 하지만 대화가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야나 씨는 원래 모델이셨다고 들었어요. 네, 오래전 일이에요. 지금은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실례가 아니라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솔직하게 대답했죠. 나이도 있고 개인적인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됐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사실 저도 원래는 다른 일을 하고 싶었거든요. 무슨 일이요? 사진작가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에이전시에 들어갔죠. 부모님이 원하시기도 했고요. 그의 목소리엔 약간의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꿈, 현실, 포기, 선택. 서로의 삶이 묘하게 비슷하다는 걸 느꼈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자 우연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저녁 드실래요? 리가가 처음이라 어디가 좋은지 잘 몰라서요. 저는 평소 같으면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죠. 좋아요. 제가 아는 곳으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구시가지의 작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에 앉아 라트비아 전통 음식을 주문했어요. 우현은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을 신기해하며 맛있게 먹었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리가 대성당 근처를 산책했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거리는 고요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하얗게 빛나고 있었죠.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우현이 말했습니다. 그렇죠. 겨울엔 특히 더 그래요. 야나 씨는 이 도시를 떠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가끔요. 하지만 이곳이 제 고향이니까요. 떠나기 쉽지 않죠. 그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도 서울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라서요. 가끔은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죠. 우리는 눈을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걸요. 그날 밤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현은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스쳐가는 인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이었습니다. 우현을 만난 지 한 달 후 저는 이상한 증상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웠어요. 평소 좋아하던 커피 냄새가 갑자기 싫어졌고 몸이 나른했죠. 처음엔 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증상은 계속됐어요. 2주가 지나도 3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전화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셨고 저는 동네 병원을 찾았죠. 의사 선생님은 간단한 검사를 하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혹시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가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불임이거든요. 그래도 한번 검사해보죠. 피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학교 교무실에 있었어요. 야나 씨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6주 정도 되셨네요. 산부인과 예약을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임신. 10년 동안 기다려도 오지 않았던 아이. 그런데 지금 단 한 번의 만남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우셨습니다. 야나야, 정말이니? 네, 엄마.
의사 선생님이 확인해 주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누구니?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남자, 단 하루 만난 사람, 이름만 알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엄마, 지금은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 동안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심장 소리가 들리네요.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작은 화면 속에서 콩알만 한 생명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이게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10년 동안 오지 않던 아이가 지금 제 안에서 자라고 있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우현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연락처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리고 설령 찾는다 해도 그가 이 아이를 받아들일까요? 저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죠. 혼자 키우기로요. 우현은 서울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저 때문에 그의 인생이 흔들리는 건 원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우리는 단 하루 만난 사이였죠. 그에게 책임을 지우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놀라셨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야나, 아이를 낳을 거예요? 네. 혼자서요? 네.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하지만 다정하게 말씀하셨죠. 힘들 텐데 학교에서 최대한 도와줄게요. 저는 출산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딸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엘리사. 라트비아어로 신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사는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작고 분홍빛 피부, 까만 눈동자. 제 품에 안긴 아이를 보는 순간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엘리사야,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혼자 키우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아기가 울었고 저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죠. 돈도 빠듯했어요. 교사 월급만으로 아이를 키우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엘리사가 웃을 때마다 저는 모든 게 괜찮다고 느꼈죠. 어머니는 가끔 찾아와 도와주셨어요. 야나, 넌 정말 강한 아이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대단한 거야. 엘리사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걸음마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죠. 특히 그림에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3살 때부터 크레용을 들고 종이 위에 뭔가를 끊임없이 그렸습니다. 엄마, 이거 봐. 엘리사가 그린 그림은 또래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색감도 구도도 뭔가 특별했죠. 저는 엘리사에게 미술을 가르쳤습니다. 물감 사용법, 붓질 방법, 색 섞는 법. 엘리사는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5살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엘리사야, 아빠는 멀리 계셔. 언제 와? 나중에 올 거야.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엘리사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죠. 엘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끔 친구들 아빠를 보며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 제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4년 6월 엘리사가 학교에서 그림대회 금상을 받았습니다. 리가 시에서 주최한 어린이 미술 대회였는데 엘리사가 그린 가족 그림이 1등을 한 거예요. 그림 속엔 엄마와 딸 그리고 빈 의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그 빈 의자의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죠. 대회 작품들은 온라인 갤러리에 전시되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 후 학교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지는 대한민국 서울. 편지 봉투에는 한글과 영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서울 모던 아트 에이전시.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영어로 쓰인 내용이었죠. 안녕하세요, 일제 야나님. 저희는 서울에 본사를 둔 광고 및 아트 에이전시입니다. 최근 귀하의 따님 엘리사 양의 작품을 온라인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라고 판단되어
한국에서 진행할 어린이 미술 프로젝트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항공료와 체류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단에 담당자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정우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우현. 6년 전 그 남자. 엘리사의 아빠.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가 뭔가 알고 있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니? 엘리사 아빠가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저는 편지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나야, 이건 우연이 아닐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그 사람이 엘리사 그림을 보고 뭔가 느낀 거 아닐까? 저는 엘리사가 그린 그림을 다시 떠올렸어요. 가족 그림. 엄마와 딸 그리고 빈 의자. 혹시 우현이 그 그림 속에서 뭔가를 읽어낸 걸까요? 며칠 밤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무시해야 할까요? 하지만 엘리사를 보면 마음이 흔들렸어요. 엘리사는 아빠를 그리워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죠. 그림 속 빈 의자가 그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기로요. 엘리사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는 아직 안 됐지만 적어도 우연을 만나서 이야기는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죠. 학교에 휴가를 신청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좋은 기회네요, 야나. 엘리사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저는 답장 메일을 보냈습니다. 초대 감사합니다. 7월에 방문하겠습니다. 우현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짧고 정중한 문장이었죠. 그가 뭘 알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연인 건지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우리 한국 가는 거야. 한국? 어디야, 엄마? 멀리 있는 나라야. 내 그림을 보고 초대장을 보냈대. 엘리사는 눈을 반짝였어요. 우와, 정말? 응,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신난다. 엘리사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죠. 이 여행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제가 숨겨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시작이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2024년 7월 15일 저와 엘리사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긴 비행이었어요. 엘리사는 피곤해했지만 저는 긴장으로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도착 게이트를 나서는 순간 저는 그를 봤어요. 정우현. 6년 만이었습니다. 우현은 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 손에는 환영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피켓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일제 야나 앤드 엘리사.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6년 전 그 밤 이후 처음 보는 얼굴이었죠. 우현도 저를 봤습니다. 그의 눈이 약간 커졌어요. 하지만 곧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죠. 야나 씨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현 씨. 제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죠. 우현의 시선이 엘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엘리사는 제 손을 꼭 잡고 우현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안녕, 엘리사. 내 그림 정말 멋지더라. 우현은 무릎을 굽혀 엘리사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고마워요. 엘리사는 수줍게 대답했어요. 우현이 다시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차가 밖에 대기하고 있어요. 먼저 숙소로 안내할게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현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고 저희는 뒷좌석에 앉았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졌어요. 높은 빌딩, 넓은 도로, 수많은 차들. 리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우현이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여행 많이 피곤하셨죠? 호텔에서 좀 쉬시고 내일부터 일정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엘리사는 괜찮아? 엘리사는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네, 좋아요. 우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 사람이 엘리사의 아빠라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을까요? 호텔은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로비, 친절한 직원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죠. 우현이 방 앞까지 따라왔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제 명함이에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 9시에 로비에서 뵐게요. 네. 우현은 가볍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방문을 닫고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엘리사는 방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구경했죠. 엄마, 여기 너무 좋아. 그래, 예쁘지? 응.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우현은 저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업무상 초대한 걸까요?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현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저희를 회사로 안내했어요. 서울 중심부에 위치한 현대적인 건물이었죠. 회사 안으로 들어서자 많은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우현이 한 회의실로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그는 노트북을 켜고 화면을 보여줬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어린이 미술 재능 육성 캠페인이에요. 유럽과 아시아 어린이들의 작품을 모아서 전시회를 열 예정이고요. 엘리사도 참여하는 건가요? 네, 엘리사의 그림이 메인 작품 중 하나가 될 거예요. 엘리사는 신이 났습니다. 와, 정말요? 응, 내 그림이 정말 특별하거든. 우현은 엘리사를 따뜻하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묘하게 아빠 같았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회의가 끝나고 우현이 저희를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데려갔습니다. 한식당이었어요. 한국 음식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럼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우현은 비빔밥과 불고기를 주문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엘리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이건 뭐야? 비빔밥이야. 섞어서 먹는 거래. 엘리사는 조심스럽게 한 숟가락 떠서 먹었어요. 그러더니 웃었죠. 맛있어. 우현도 웃었습니다. 다행이네. 식사하는 동안 우현은 엘리사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리사는 그림 언제부터 그렸어? 3살 때부터요. 그럼 벌써 3년이나 됐네. 대단한데?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가 선생님이시니까. 우현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 뒤에 뭔가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후 우현이 제안했어요.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남산타워 구경 가실래요? 좋아요. 우리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엘리사는 신기해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엄마, 진짜 높다. 그렇지? 무섭지 않아? 아니, 재밌어. 타워 전망대에 올라서자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엘리사는 감탄했어요. 우와. 우현이 엘리사 옆에 섰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이 한강이야. 서울에서 제일 큰 강이지. 진짜 커요. 나중에 한강공원도 가보자. 좋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빠와 딸.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현에게 진실을 말하기로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온 후 우현은 엘리사를 회사 직원에게 맡겼습니다. 엘리사, 언니랑 잠깐 회사 구경하고 올래? 엄마랑 제가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서.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요. 직원이 엘리사의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우현과 저 단둘이 남았죠. 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 하시죠. 우리는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야나 씨,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도요. 우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엘리사 그림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알았어요. 뭘요? 그 아이가 제 딸이란 걸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눈이요. 엘리사의 눈이 저랑 똑같았어요. 그리고 그림 속 빈 의자. 그게 절 의미하는 것 같았죠. 우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해해요. 우현이 말을 이었습니다. 6년 전 그날 밤 이후 저도 야나 씨를 잊지 못했어요. 연락처를 남기지 못한 게 후회됐죠. 그런데 엘리사 그림을 보는 순간 모든 게 연결됐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우현 씨, 저는 당신 인생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한 거예요. 저도 책임 있어요. 연락처를 남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죠. 우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나 씨, 이제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와 그리고 당신과요. 저는 울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짊어졌던 무게가 그 순간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요. 우현 씨, 정말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게 만들 거예요. 우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엘리사의 아빠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사한테는 어떻게 말하죠? 천천히 하면 돼요.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요. 우현은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엘리사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엘리사는 우현과 점점 친해졌어요. 우현 아저씨, 한국은 재밌는 곳이 많아요? 응, 많지. 내일 경복궁 가볼까? 경복궁이 뭐예요? 옛날 왕이 살던 궁전이야. 우와, 가고 싶어요. 엘리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현은 엘리사를 다정하게 바라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이게 가족이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한복을 빌려 입고 궁전을 돌아다녔어요. 엘리사는 한복이 너무 예쁘다며 좋아했죠. 엄마, 나 공주 같아. 그래, 우리 엘리사 공주님. 우현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자, 엄마랑 같이 찍어볼까? 저와 엘리사는 나란히 섰습니다. 우현은 카메라 너머로 저희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셔터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했던 순간이구나.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 경복궁을 나와 우리는 인사동으로 갔습니다. 전통 찻집에 들어가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엘리사는 전통 과자를 먹으며 행복해했죠. 우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나 씨, 한국이 어때요? 좋아요. 생각보다 훨씬 더 따뜻한 나라 같아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현 씨는 왜 저희를 초대한 거예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우현은 잠시 침묵하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야나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알고 싶었죠. 제 딸이니까요. 저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후회하지 않을까요? 절대요. 이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엘리사를 재운 후 저는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우현의 메시지였습니다. 야나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 부모님께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벌써 부모님께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죠. 네, 좋아요.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현이 호텔로 저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 저희 부모님 댁에 가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엘리사는 새 옷을 입고 나왔어요. 우현 아저씨, 오늘 어디 가요? 아저씨 부모님 댁에 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요? 응, 맞아. 엘리사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우현의 부모님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살고 계셨습니다. 차로 약 40분 정도 걸렸죠. 집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리고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우현아, 왔니? 네, 엄마. 할머니는 저희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야나 씨죠?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엘리사구나. 할머니는 무릎을 굽혀 엘리사와 눈높이를 맞추셨어요. 안녕, 엘리사야. 안녕하세요. 엘리사는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도 계셨어요. 어서 와요. 멀리서 왔는데 고생 많았겠어요.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인사하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가 준비하신 한과와 과일이 상에 가득했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우현이한테 들었어요. 엘리사가 우현이 딸이라고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이해해요. 혼자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야나 씨, 우리 손녀를 이렇게 잘 키워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비난이 아니라 감사라니. 할머니는 엘리사에게 다가가셨어요. 엘리사야, 할머니 손 잡아볼래? 엘리사는 조심스럽게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는 엘리사를 꼭 안으셨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이제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엘리사는 할머니 품에서 편안하게 안겼어요. 점심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준비하신 한식상이 차려졌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찌개, 된장국, 그리고 여러 반찬들. 엘리사는 신기하게 바라봤죠. 엄마, 이게 다 뭐야? 한국 음식이야. 맛있을 거야. 할머니가 엘리사 그릇에 고기를 올려주셨어요. 많이 먹어, 엘리사야. 감사합니다. 엘리사는 한 입 먹더니 웃었어요. 맛있어요.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손녀 입맛이 한국 음식이랑 잘 맞네. 식사 후 할아버지가 엘리사에게 그림 도구를 선물하셨어요. 엘리사가 그림을 잘 그린다며? 할아버지가 준비했어. 상자를 열자 고급 물감 세트와 스케치북이 들어있었어요. 엘리사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정말요? 응, 할아버지 선물이야. 고마워요, 할아버지. 엘리사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할아버지는 엘리사를 안으며 눈시울이 붉어지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 저녁 무렵 우리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야나 씨, 자주 와요.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어요. 엘리사 잘 부탁해요. 우리 손녀니까. 네, 할아버지. 엘리사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인사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그래, 우리 예쁜 손녀. 또 보자.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엘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너무 좋아. 그래? 다행이다. 또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우현이 백미러로 저를 보며 웃었어요. 엘리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진짜 할머니, 할아버지야. 엘리사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저는 우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엘리사를 재우고 저는 우현과 통화했습니다. 오늘 부모님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저도 감사했어요. 비난하실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선이죠. 정말 감사해요, 우현 씨. 야나 씨, 이제 한국에서 살 생각 없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엘리사도 여기서 학교 다니고 야나 씨도 여기서 미술교사로 일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라트비아 사람이에요. 저도 알아요. 하지만 가족은 국경을 넘어서잖아요. 우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 두렵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우현 씨.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엘리사는 적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우현이 진심이라는 것, 그리고 그의 가족이 저희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 나쁘지 않네. 그리고 미소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엘리사는 서울 곳곳을 구경하며 행복해했어요. 한강공원, 롯데월드, 북촌 한옥마을. 모든 곳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죠. 우현은 매일 저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엘리사와 우현은 점점 가까워졌어요. 우현 아저씨, 나 오늘 그림 그렸어요. 볼래요? 당연하지. 어디 보자. 엘리사는 스케치북을 펼쳤어요. 한강공원에서 본 풍경을 그린 그림이었죠.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엘리사는 천재야. 에헤헤. 엘리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걸요. 어느 날 저녁, 우현과 저는 엘리사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호텔 방 소파에 엘리사가 앉았고 저와 우현은 맞은편에 앉았어요. 엘리사는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엘리사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엘리사, 너 아빠에 대해 궁금하지? 엘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나만 없잖아. 엘리사야, 사실은 말이야. 저는 우현을 봤어요. 우현이 고개를 끄덕이며 격려의 눈빛을 보냈죠. 우현 아저씨가 엘리사의 아빠야. 엘리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우현 아저씨가 내 진짜 아빠야, 엘리사. 엘리사는 우현을 봤어요. 우현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엄마 말이 맞아. 나는 내 아빠야. 엘리사는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죠. 정말요? 응, 정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안 가르쳐 줬어요? 엘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엘리사를 안았어요. 미안해, 엘리사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한테 너를 소개하지 못한 게 엄마 잘못이야. 왜요? 왜 말 안 했어요? 엄마가 두려웠어. 아빠가 우릴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우현이 무릎을 꿇고 엘리사 앞에 앉았습니다. 엘리사야, 미안해. 아빠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엘리사는 울며 물었어요. 아빠 정말 내 아빠 맞아요? 응, 맞아. 그럼 이제 우리 같이 살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빠는 엘리사랑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엘리사는 우현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현도 엘리사를 꼭 안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6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 이제야 밝혀진 거죠. 엘리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빠, 나 정말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엘리사. 우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구나. 그날 밤 엘리사는 우현 옆에 누워 잠들었습니다. 우현은 엘리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노래를 불러줬어요. 한국 자장가였죠. 자장 자장 우리 아가, 잘도 잔다 우리 아가. 엘리사는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다음 날 엘리사는 일어나자마자 우현을 찾았습니다. 아빠. 응, 엘리사. 잘 잤어? 응. 아빠, 오늘 어디 가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갈 거야. 어디요? 비밀이야. 가면 알게 될 거야. 우현은 저희를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약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우리는 바다가 보이는 곳에 도착했어요. 우와, 바다다. 엘리사는 신이 나서 차에서 뛰어내렸죠. 우현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인천 앞바다야. 오늘은 가족 사진을 찍으려고 왔어. 가족 사진요? 응, 우리 3명 다 같이. 전문 사진작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엘리사는 우현과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어요. 사진작가가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족이네요. 저는 우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우현도 저를 보며 웃었죠. 야나 씨, 우리 정말 가족이 됐네요. 네, 그러네요. 사진을 찍은 후 우리는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엘리사는 조개 껍데기를 주우며 뛰어다녔어요. 우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나 씨, 결혼해 줄래요? 저는 놀라서 우현을 봤어요. 지금 청혼하는 거예요? 네. 공식적으로요. 우현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자 반지가 들어있었죠. 야나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엘리사의 엄마이자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네네, 좋아요. 우현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저를 안았죠. 엘리사가 뛰어와 물었어요. 엄마, 아빠 왜 안 와요? 우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엘리사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진짜요? 응, 아빠랑 엄마가 결혼할 거야. 엘리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야호! 우리 가족이다. 우리 세 명은 꼭 안았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고 햇살이 따뜻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바로 이 순간이구나. 우현과의 결혼 소식을 어머니께 전했습니다. 라트비아에 계신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결혼해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누구랑? 엘리사 아빠랑요. 정우현이라는 한국 남자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조용히 우셨습니다. 야나야, 정말 잘 됐구나. 엄마, 한국에 오실 수 있으세요? 결혼식에요. 물론이지. 내 딸 결혼식인데 당연히 가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우현의 부모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죠. 야나야, 한복 입어볼래? 정말 예쁠 거야. 할머니는 저를 한복 가게로 데려가셨어요. 전통 한복을 입어보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붉은색과 금색이 어우러진 화려한 한복. 할머니, 정말 예뻐요. 그럼 우리 며느리가 제일 예쁘지. 할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엘리사도 작은 한복을 입었어요. 엄마, 나 공주 같지? 그럼 우리 엘리사가 제일 예쁜 공주지. 우현도 한복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도포에 갓을 쓴 모습이 멋있었어요. 우현 씨, 정말 멋있어요. 야나 씨도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죠. 결혼식 날 어머니가 한국에 도착하셨어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만났을 때 저는 울었습니다. 엄마, 야나야, 내 딸.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엘리사도 할머니를 처음 만났죠. 할머니. 엘리사야, 할머니 손녀. 정말 예쁘구나. 어머니는 엘리사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의 한 전통 한옥에서 열렸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어요.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우현의 친구들, 회사 동료들, 그리고 저의 몇몇 유럽 친구들도 한국까지 날아왔죠. 전통 혼례 방식으로 진행됐어요. 우현과 저는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1배, 2배.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절을 올리는 동안 저는 우현을 봤어요. 우현도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례가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한식 뷔페가 차려졌고 하객들은 맛있게 식사를 했어요. 우현의 친구가 축사를 했습니다. 우현아, 정말 축하해. 너의 가족을 만나게 되어 기뻐. 야나 씨, 엘리사 환영합니다. 우현이를 잘 부탁드려요.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간단한 인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야나입니다. 라트비아에서 왔어요. 한국은 제게 새로운 고향이 되었습니다. 우현 씨와 함께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응답해 주셨죠.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로 갔어요. 엘리사도 함께였죠. 우와, 엄마, 여기 바다가 정말 예뻐. 그렇지?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이래. 우리는 해변을 걸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우현이 엘리사를 어깨에 태웠습니다. 아빠 높아. 무섭지 않아? 아니, 재밌어. 엘리사는 웃으며 바다를 바라봤죠. 저는 그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우리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우현은 이미 집을 구해놨습니다. 강남구의 넓은 아파트였어요.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엘리사는 신기해하며 방방을 뛰어다녔죠. 응,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 내 방도 있어? 당연하지. 엘리사 방은 저기야. 엘리사 방은 밝고 예뻤어요. 책상, 침대, 그리고 그림 그릴 수 있는 이젤까지 준비되어 있었죠. 아빠, 고마워요. 엘리사는 우현을 안았습니다. 저도 집안을 둘러봤어요. 거실, 주방, 침실. 모든 게 깔끔하고 따뜻했죠. 우현 씨 정말 좋아요. 다행이네요. 야나 씨가 좋아하면 저도 기뻐요. 우현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저는 우현을 꼭 안았어요. 다음 날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현이 추천해준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한국에서 살려면 한국어를 잘해야죠. 맞아요. 열심히 배울게요. 한국어는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같은 반 학생들도 좋았어요. 엘리사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는 학교였죠. 엘리사야, 학교 재미있어? 응, 엄마.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 다행이다. 엘리사는 빠르게 적응했어요. 한국어도 저보다 빨리 배웠죠. 어느 날 엘리사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그럼 뭐 먹을까? 떡볶이 먹고 싶어요. 떡볶이? 언제 먹어봤어?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먹었어요. 맵지만 맛있어요. 엘리사는 이제 완전히 한국 아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도 점점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일상. 모든 게 새롭고 동시에 편안했죠. 어느 날 우현의 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야나야, 김치 담그는 법 배울래? 네, 할머니.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는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배추를 씻고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는 과정. 이렇게 하는 거야. 손맛이 중요해. 네, 할머니. 김치를 담그며 저는 한국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가족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녁에 우연히 퇴근하면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한국어 수업에서 발표도 했어요. 우와, 대단한데? 엘리사는 어땠어? 저는 그림 숙제했어요. 선생님이 잘 그렸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엘리사 역시 천재야. 우현은 엘리사 머리를 쓰다듬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바로 평범한 행복이구나. 특별한 일이 없어도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순간.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를 할 수 있게 됐고 엘리사는 학교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모든 게 순조로웠죠. 어느 날 우현이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표정이 조금 무거웠습니다. 우현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후 엘리사를 재우고 저는 우현에게 물었습니다. 우현 씨, 무슨 일이에요? 말해주세요. 우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야나 씨, 사실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뭔데요? 저는 1년 전부터 야나 씨를 찾고 있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년 전부터요? 네. 6년 전 그날 밤 이후 저는 야나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트비아 패션 행사 참가자 명단을 뒤지고 SNS를 검색하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찾아봤죠. 그래서요. 그러다 작년에 야나 씨 어머니의 연락처를 알게 됐어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요? 네. 저는 어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우현은 서랍에서 편지 사본을 꺼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우현이라고 합니다. 6년 전 라트비아에서 야나 씨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저는 야나 씨를 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혹시 야나 씨께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 연락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럼 엄마가 이 편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어머니께서 답장을 주셨어요. 그리고 야나 씨에 대해 말씀해 주셨죠. 엘리사에 대해서도요. 엄마가 제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야나 씨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기다렸어요. 그러다 엘리사 그림을 보게 됐고 그게 기회라고 생각했죠. 저는 우현을 봤어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계셨던 거네요. 네,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밤 11시, 라트비아는 오후 5시쯤이었어요. 엄마. 야나야, 무슨 일이니? 엄마, 우현 씨한테서 편지 받으셨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래, 알게 됐구나.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야나야, 엄마는 내가 스스로 결정하길 바랐어. 그 남자가 진심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엄마.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었어. 너희가 결국 만날 거라는 걸. 운명이니까. 저는 울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야나야, 행복하니?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그럼 됐어. 엄마는 그것만 바랐어. 통화를 끊고 저는 우현을 봤어요. 우현은 미안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야나 씨, 정말 미안해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우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우현 씨. 이해해요. 정말요? 네. 우현 씨가 그만큼 저희를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우현은 저를 꼭 안았어요. 야나 씨,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우현 씨.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어머니께 영상 통화를 걸었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야나야. 엄마, 한국에서 같이 살래요? 어머니는 놀라셨습니다. 뭐라고? 한국으로 오세요. 우리 가족이랑 같이 살아요. 야나야, 그건. 엄마, 저희가 돌봐드릴게요. 엘리사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야나야, 정말 괜찮겠니? 네, 엄마. 우현 씨도 좋다고 했어요. 우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한국으로 오세요.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울으셨어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한 달 후 어머니가 한국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공항에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엘리사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죠. 할머니. 엘리사야, 할머니 손녀. 어머니는 엘리사를 안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어요. 어머니 방도 이미 준비되어 있었죠. 어머님, 여기가 어머님 방이에요. 이렇게 좋은 방을 고맙다, 우현아.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금방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엘리사와 함께 산책을 하시고 한국어도 배우기 시작하셨죠. 야나야,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하더라. 그렇죠?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그리고 음식도 맛있고. 엄마도 이제 한국 음식 좋아하시네요? 응, 특히 불고기가 맛있어.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이제 완벽했어요. 엄마, 엘리사, 우현 그리고 저. 4명이 함께하는 따뜻한 가족. 어느 날 우현이 말했습니다. 야나 씨, 미술 학원 열어보는 게 어때요? 미술 학원요? 네. 야나 씨 실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엘리사처럼 재능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생각해 봤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우현의 도움으로 저는 작은 미술 학원을 열었습니다. 강남구의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학원이었어요. 야나 미술 학원. 간판을 달고 학생을 모집했죠. 처음엔 학생이 몇 명 없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그리는 거 맞아요? 응, 잘하고 있어. 색을 좀 더 진하게 칠해볼까? 네.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보람 있었어요. 엘리사도 가끔 학원에 와서 동생들을 도와줬죠. 언니, 이거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엘리사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저녁엔 함께 산책하고 주말엔 함께 여행을 갔죠. 한국은 이제 제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우현의 사랑 덕분이었어요. 우현이 저를 찾아준 것,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준 것. 그 모든 게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완벽한 한국어를 구사했고 학교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특히 미술 실력은 학교에서 최고였죠. 어느 날 엘리사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전국 어린이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엄마, 아빠 봐요. 제가 대상 받았어요. 엘리사는 신이 나서 상장을 보여줬죠. 우와, 우리 엘리사 대단한데. 정말 자랑스러워, 엘리사야. 우현과 저는 엘리사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어요. 우현의 부모님, 제 어머니, 그리고 저희 3명.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엘리사야,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고마워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말씀하셨죠. 엘리사는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엘리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그림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어요.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좋은 꿈이야, 엘리사. 우현이 말했습니다. 그럼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네, 아빠. 열심히 할게요. 엘리사는 환하게 웃었어요. 몇 달 후 엘리사의 개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서울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였어요. 엘리사가 1년 동안 그린 그림들이 전시됐죠. 한국의 풍경, 가족, 친구들, 그리고 꿈. 모든 그림에는 엘리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 오픈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우현의 동료들, 그리고 미술 애호가들. 이 그림 정말 멋지네요. 어린 나이에 이렇게 그릴 수 있다니 놀라워요. 사람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엘리사는 수줍게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전시회는 대성공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 엘리사를 인터뷰하러 왔어요. 엘리사 양, 그림 그리는 게 즐거워요? 네, 정말 즐거워요. 어떤 그림을 제일 좋아해요? 가족 그림이요. 엄마, 아빠, 할머니들이 다 같이 있는 그림. 왜 그 그림을 좋아해요? 가족이 함께 있으면 행복하니까요. 엘리사의 대답은 단순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가 저에게도 물었습니다. 야나 선생님, 엘리사를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엘리사가 하고 싶은 걸 하게 했을 뿐이에요.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됐나요? 1년 좀 넘었어요.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한국은 따뜻한 나라예요. 사람들도 친절하고요. 기자는 기사를 썼고 다음 날 신문에 실렸습니다. 라트비아 소녀의 꿈, 한국에서 피어나다. 제목이었죠. 기사를 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전시회를 찾아왔어요. 엘리사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겸손하고 착하고 열심히 그림을 그렸죠. 어느 날 한국의 유명 미술대학 교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엘리사 양, 재능이 정말 뛰어나네요. 우리 대학에 특별 장학생으로 입학하면 어떨까요? 엘리사는 아직 어렸지만 교수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우리 대학으로 오면 좋겠어요. 우현과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아니에요. 엘리사 같은 재능 있는 학생을 가르칠 수 있다면 영광이죠. 엘리사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엘리사가 행복하다는 거였어요. 엘리사야, 넌 행복해?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왜? 가족이 있으니까요. 엄마, 아빠, 할머니들.
다 있잖아요. 엘리사는 웃었습니다. 저는 엘리사를 안았어요. 엄마도 행복해, 엘리사야. 엄마, 우리 계속 한국에서 살 거죠? 응, 물론이지. 다행이에요. 저는 한국이 좋아요. 왜? 따뜻하니까요. 사람들이 친절하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친구들도 좋아요. 엘리사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정말 따뜻한 나라였어요. 외국인인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주고 가족처럼 대해줬죠. 저는 한국에 감사했습니다. 그날 밤 우현과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현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그러게요. 가끔 꿈 같아요. 저도요. 6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야나 씨, 저는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우현 씨.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 그 속에서 우리는 작지만 따뜻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행복을요. 3년이 흘렀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9살이 되었고 한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학교에서는 여전히 미술 실력이 최고였고 친구들도 많았죠. 저는 미술 학원을 운영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원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3명의 선생님을 더 고용했어요. 야나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좋았어요. 고마워, 민준아. 다음 주에 또 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여전히 행복했습니다. 우현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는 이사가 되어 더 큰 프로젝트를 맡고 있었죠. 야나 씨, 오늘 회사에서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문화 교류 프로젝트예요. 와, 축하해요. 야나 씨 덕분이에요. 야나 씨가 옆에 있어서 힘이 나요. 우현은 저를 안았습니다. 어머니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을 하시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구사하셨죠. 야나야, 오늘 이웃 할머니들이랑 김치 담갔어. 엄마도 이제 김치 담그세요? 응, 맛있더라. 나중에 먹어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우현의 부모님과도 자주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함께 식사를 하고 명절에는 함께 시간을 보냈죠. 엘리사야, 할머니가 떡국 끓였어. 먹어볼래? 네, 할머니. 저 떡국 좋아해요. 그래. 많이 먹어. 엘리사는 할머니 옆에 앉아 떡국을 맛있게 먹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제안했어요. 야나 씨, 우리 라트비아에 가볼까요? 라트비아요? 네. 엘리사한테 엄마 고향을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우리는 여름 방학을 이용해서 라트비아로 여행을 갔습니다. 리가의 구시가지, 제가 자랐던 동네, 제가 다녔던 학교. 모든 곳을 엘리사에게 보여줬어요. 엘리사야, 여기가 엄마가 어렸을 때 살던 집이야. 우와, 정말요? 응, 저 창문이 엄마 방이었어. 엘리사는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우리는 발트해도 갔습니다. 바닷가에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데기를 주었죠. 아빠, 이 조개 예뻐요. 정말 예쁘네. 한국에 가져갈래? 네. 엘리사는 기뻐했습니다. 우현은 제 고향을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야나 씨 고향이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저도 오랜만에 와서 새삼 느껴요. 여기서 자랐으니까 야나 씨가 이렇게 우아한 거군요. 우현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라트비아 여행을 마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사가 말했어요. 엄마, 라트비아도 좋았지만 한국이 더 좋아요. 왜? 한국이 우리 집이니까요. 엘리사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한국이 우리 집. 그 말이 정말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저는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어요. 라트비아에서 한국까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제목이었죠. 책을 쓰는 동안 지난 10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불임으로 이혼했던 시절, 우현을 만났던 그날 밤, 기적처럼 임신했던 순간, 엘리사를 혼자 키우던 힘든 시간, 그리고 한국에서 다시 만난 우현.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책이 완성됐습니다.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을 했고 저는 받아들였죠. 책이 나오자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느꼈어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한 독자가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야나 선생님, 저도 불임으로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이야기를 읽고 희망을 얻었어요.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었다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었어요. 엘리사도 책을 읽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이야기네요. 응, 맞아. 엄마 정말 대단해요. 나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을 텐데. 엘리사는 저를 안았어요. 엘리사야, 엄마는 전혀 힘들지 않았어. 내가 있어서 행복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엘리사야.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모두가 모였어요. 우현, 엘리사, 저, 어머니, 그리고 우현의 부모님.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야나야, 내 책 읽었어. 정말 감동적이더라.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건 다 내 덕분이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모두의 덕분이에요. 할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야나야,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야나야,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서 엄마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현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감사하죠.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모든 시간이 의미 있었어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엘리사가 졸리는 눈으로 말했어요. 엄마, 나 졸려요. 그래? 그럼 자러 가자. 엘리사를 안방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혔어요. 엄마, 나 정말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엘리사야.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니까. 엘리사는 미소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엘리사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그리고 거실로 돌아왔죠. 우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사 잤어요? 네. 저는 우현 옆에 앉았어요. 우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야나 씨,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네, 정말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네, 우현 씨. 우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우리는 사랑을 찾았습니다. 가족을 만들었고 행복을 키워갔죠. 라트비아에서 한국까지. 먼 거리였지만 사랑이 우리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의 가족입니다.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넘어선 진짜 가족.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한국 고마워. 이 나라가, 이 사람들이 저희를 따뜻하게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행복한 삶을요. 우현이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저 감사하다고요. 저도 감사해요, 야나 씨. 당신을 만나서요. 저도요, 우현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게 바로 인생이구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두렵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모든 순간이 의미 있고 모든 시간이 아름답다는 것을요. 저는 우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네, 야나 씨. 영원히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직 쓰지 않은 많은 페이지가 남아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모든 페이지가 사랑으로 가득할 거라는 것. 라트비아에서 한국까지. 우리 가족의 여정. 그것은 기적이었고 축복이었으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제 야나입니다.
지금은 46살이 되었고 한국에서 산 지 어느덧 3년이 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기적의 연속이었어요. 불임이라고 진단받았지만 엘리사를 만났고 혼자 키울 수밖에 없었지만 우연을 다시 만났으며 외국인이었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9살이 되어 한국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어요. 화가가 되고 싶다는 엘리사의 꿈을 저는 응원합니다. 우현은 여전히 다정하고 책임감 있는 남편이자 아버지입니다. 어머니는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게 웃으세요. 우현의 부모님도 저희를 친딸처럼 대해주시죠. 우리는 진짜 가족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친절하며 포용력이 넓은 나라예요. 외국인인 저를 그리고 제 가족을 받아들여 주셨죠. 이 모든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가끔 학생들이 물어요. 선생님, 한국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주저없이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두려워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적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습니다. 그리고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고요. 저는 오늘도 행복합니다. 엘리사와 함께 그림을 그리고 우현과 함께 산책하고 어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한국에서의 제 삶. 그것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저는 평생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감사합니다, 우현. 감사합니다, 엘리사. 그리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